사랑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감정이다. 그것은 감각에서 시작되지만 기억 속에서 자라며 종종 질투라는 어둠을 먹고 자아를 잠식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시간, 감각, 회상의 미로 속에서 어떻게 번지고 퇴색하고 다시 재생되는지를 문학적으로 그려낸 거대한 내면의 우주이다. 이 작품에서 에로스는 단순히 연인의 욕망이나 낭만적 충동이 아니라 기억과 욕망, 질투와 상실이 엉켜있는 관계의 구조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프루스트는 사랑을 통해 자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치열하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소설로 들어가 보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즉 나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기억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며 사랑을 통해 존재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프루스트는 주인공의 삶을 따라가며 특히 사랑이라는 경험이 어떻게 자아와 시간을 뒤틀고 다시 정렬하는지를 탐구한다. 따라서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들, 곧 질베르트, 알베르티는 단순한 연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동시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성의 전형이 된다. 사실 에로스는 언제나 타자를 향한다. 그러나 프루스트에게 타자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거나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질베르트를 향한 첫사랑은 단순한 동경에서 시작되지만 곧 그녀의 무관심 앞에서 좌절한다. 나는 질베르트의 말과 행동에서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지만 그녀의 말은 항상 미끄러진다. 이때 사랑은 하나의 기호체계, 곧 해석의 대상이 된다. 결국 사랑하는 이는 대상이 아니라 수수께끼이며 신호이며 끝없는 해석의 무대가 된다. 알베르틴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나는 알베르틴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끊임없이 불안을 느낀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욕망, 그녀의 진심 등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결국 나에게 이것은 질투라는 괴물로 변해 덤벼든다. 따라서 나는 알베르틴을 구속하려 하고 감시하며 그녀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나가 구속하려는 것은 사실 알베르틴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허상이었다. 결국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통제의 욕망, 소유의 강박이 된다. 그러나 알베르틴이 죽고 난 뒤 역설적으로 나는 그녀를 처음으로 자유롭게 사랑하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로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살아있을 때는 불안과 질투로 얼룩졌던 사랑이 죽음을 통해 순수한 회상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제 알베르티는 나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기억은 감각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난다. 이때 사랑은 육체를 떠나 순수한 이미지, 상징, 정념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프루스트의 에로스는 가장 명확해진다. 사랑은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 속에서 상실 이후에야 비로소 그 본질을 드러낸다.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속하며 실제가 아니라 회상 속에서 피어난다. 프루스트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마들렌을 입에 넣었을 때 밀려드는 감각과 회상처럼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지연된 방식으로 경험된다. 그것은 사랑할 때보다 사랑을 잃고 난 후에 더 강하게 도래한다. 이런 점에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단지 연애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철학이자 사랑의 현상학이 된다.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을 느끼는 순간의 언어들, 그것이 사라지고 남은 공백, 그리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기억의 방식들을 정교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 결국 사랑은 그 자체로는 항상 파편적이며 불완전하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고 심지어 숭고하게 변모한다. 따라서 프루스트에게 있어서 에로스는 단지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경험 그 자체가 된다. 사랑은 현재를 지나가며 과거를 불러오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한다. 그래서 사랑은 기억을 증폭시키고 회상을 끌어내며 자아를 끊임없이 다시 쓰게 만든다. 나는 알베르틴과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그녀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감정의 결을 포착하게 된다. 이때의 사랑은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기억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사유의 운동이 되는 것이다. 질투 역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에로스의 구성 요소가 된다. 프루스트는 사랑이 왜 질투를 낳는지를 단순한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만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의 틈이 바로 질투를 낳고 그 질투는 사랑을 더욱 절박하게 만든다. 알베르틴의 미세한 말투, 눈길, 부재,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질문이 되고 의심이 되고 불안을 자극하는 상징이 된다. 따라서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해석이며 미숙한 해석은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될수록 사랑은 고통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결국 시간, 감각, 기억, 사랑이라는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학적인 성당이다. 이 성당에서 에로스는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빛나지만 그 빛은 언제나 아득하고 깨어지기 쉽다. 따라서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결국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짐 속에서도 사랑은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지속시킨다.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능력이다.